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때 종전선언 기조연설 관련해서 대사님께서 미국 내 주요국 대사들이나 미국 정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과 접촉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눠보셨을 텐데 그쪽 동향은 어떻습니까? 반응이나. 제가 그 접촉한 그 사람들의 의견은 이 종전선언을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반응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핵 문제가 1992년부터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됩니다. 내놓지 않은 안이 없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제가 92년부터 개입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볼 사항들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것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저런 이유에서 이 종전선언도 법률적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은 관련국들이 정치적으로 선언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비핵화에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이나 전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하원 의원들이 이 종전선언 결의안 지지 서명 운동이 꽤 벌어지고 있고 또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배경을. 이 종전선언은 사실 그 수권법안에도 올해 수권법안, 작년에 채택된 수권법안에도 이 종전선언의 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일부 이제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은 반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요. 종전선언이 지금 도깨비 방망이 같이 종전선언이 되면은 금방 핵을 포기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비핵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 관련국들이 남북한 미국이 한번 이것을 해보자. 그래서 미국은 공감을 하고 있고 이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국제사회가 힘을 보태달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정반대로 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은 그와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사님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의 북핵 협상 때 바텀업 방식으로 실무진에서 높아봐야 뭐 차관보급에서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중간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시비하다가 결렬되고 이런 것이 많아서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탑다운 방식으로 했을 때 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이 나선다 해도 실무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이 외교, 국방, 재무 세 개 부처의 이 실무자들이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탑다운 방식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다들 깨닫게 됐는데요. 이 바이든 정권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좀 바꾸려는 그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이 동맹의 의견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과거 클린턴 정권, 오바마 정권 때처럼 이 민주당 정권들이 보여줬던 그런 성향, 동맹의 뜻을 존중해서
이 김대중 정권 때는 햇볕 정책을 지지해주고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는 이 대북 접근에 좀 소극적이니까 미국도 이 전략적 인내로 가고 했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설득하고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정부는 어느 정부이든지 간에 동맹의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경우에는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의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를 한 것이 그 결과적으로는 무슨 결과를 가져왔느냐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쪽에 과거에 오바마 정부의 이 외교 안보를 다뤘었던 북핵 문제를 다뤘었던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의 견해도 전략적 인내의 공과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은 과거의 오바마 시절의 그러한 대북 정책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깊게 논의를 하거나 할 여유들이 별로 없어서 바이든 후보가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인수위가 꾸려지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에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여기서 워싱턴에서 충분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이 양측 캠프에서 이제 국내 정치에 몰입돼서 해외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결국 그것은 지난 4년 전 러시아 스캔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어렵지만 대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외곽으로라도 접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크가 꺼져서 제가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따 보충 저렇게 하시죠. 1분. 금방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양측 캠프를 직접 하긴 어렵지만 의회라든가 외곽 싱크탱크라도 접촉해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알려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죠. 이전에도 제가 네. 워싱턴을 떠나서 인사들 접촉하기 위해서 다른 주를 방문해서 2박 3일로 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2주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사님 그 25명이 넘는 미국 주지사를 공간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만찬 행사도 하고 뭐 60분이 넘는 연방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대단한 외교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격려를 보내고요. 다음은 우리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